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감빛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용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와 같이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와 지지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이 왜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겁니까?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집이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취소하세요. 그 집은 이미 팔릴 예정이다. 서류상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걱정 말 거라. 어머니, 제발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지연이랑 준호는 어떡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줄 때 조건이 있었지. 나와 함께 살거나 적어도 늙은 어미를 부양해준다는 약속 말이다. 그런데 너희 그 약속을 지켰느냐? 그건 저희가 바빠서. 나는 30년간 식당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내 손목에 난 화상 자국 보이지? 내가 명문대 가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은 지우고 어느새 며느리 이름으로 바꿨더구나.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게요. 너무 늦었다, 민우야. 72년 평생 남편 잃고 홀로 너를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살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제가 아들 민우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한 늙은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마을 어귀마다 감나무가 늘어서 있고 가을이면 석양에 물든 하늘이 꼭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타오르던 곳. 어머니가 담그시던 새콤한 감식초의 향기가 코끝을 맴돌던 그곳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0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우를 낳았습니다.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5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산사태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린 민우를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들만큼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세상 최고로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청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민우의 손을 잡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혈혈단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제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시장 뒤편 허름한 식당 주방에 자리를 얻어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니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었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목에는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쉬는 날에도 아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이웃집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청도에서 감으로 별별 음식을 다 만드셨거든요. 어깨너머로 배웠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부서져라 아플 때도 단 하루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우가 남부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부방이 딸린 작은 집을 구했고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아이고, 우리 아들 장아하다. 오늘 저녁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근데 엄마는 왜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집에 있는데. 엄마는 일이 많아서 그래. 우리 민우가 조금만 참으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민우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날 밤, 저는 골방에 앉아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세월의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성공할 거야. 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민우는 대학 졸업 후 유망한 IT 회사에 취직했고 곧이어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서울 명문대를 나온 똑똑하고 야무진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 내애를 보며 저는 제 인생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떡하죠? 걱정 마라. 이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그걸로 좋은 집 하나 사주마. 30년간 식당 주방에서 제 젊음과 맞바꾼 모든 돈을 털어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그 돈이면 고향 청도에 기와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지만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민우야, 이 집은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세월이 흘러내가 늙고 병들면 너희와 함께 살거나 적어도 너희가 가까이에서 이 어미를 부양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꼭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혹시 모를 세상 일에 대비해 저는 변호사를 통해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서류 없어도 저희가 당연히 잘못일 건데요. 저는 그저 서로의 약속이라 생각하자며 웃어넘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손자 준호도 태어났고 가끔 아들 집에 들르면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늘 바빴지만 명절이나 주말에는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 그걸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회식이 있어서요. 어머니, 준호가 학원 스케줄이 꽉 차서요. 다음에 봬요. 연락은 차츰 뜸해졌고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바빠서 못 가요라는 문자 한 통과 함께 배달된 카네이션과 케이크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도 손주 자랑하는 다른 노인들 틈에서 저는 낡은 사진 한 장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우연히 아들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쇼핑 좀 하러 나왔지. 너희는 준호 데리고 어디 가니? 아, 그냥 잠깐 나왔어요. 어머니도 볼일 끝나시면 저희 집에 들르세요. 그 말을 믿고 아들 집에 들렀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하니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는 변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1년 가까이 흐른 어느 날
기적처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좀 와주셨으면 해요.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초대에 제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손자 준호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준호가 좋아할 만한 수제 곶감을 정성껏 만들고 미장원에 들러 머리도 단장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도 꺼내 입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2시간 넘게 갈아타며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준호까지 모두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5일간 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됐어요. 집이랑 강아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의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설레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저 5일간 집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니? 급하게 결정된 거라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는 강아지 사료주는 시간과 산책 시간을 적은 메모를 식탁 위에 남기고 그들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손에 들고 온 곶감 봉지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내 처지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강아지를 돌보는 사람, 집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아들의 집이니 구석구석 청소하고 강아지 밥도 시간 맞춰 챙겨주고 화분에 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고 호화로운 아파트에 제 자리는 없다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류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사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유주 명의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 지연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제가 보관했던 조건부 증여 계약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의 SNS에서 발견했습니다. 남편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번 여행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네요. 글 밑에는 푸른 해변을 배경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여행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나요? 제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처음부터 가족 여행에 데려갈 생각이 없었고 주변에는 제 탓을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필요할 때만 이용되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고향 청도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감나무가 늘어선 언덕, 석양에 물든 감빛 하늘, 그리고 젊은 시절 제가 쓴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청도 감나무 언덕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의 아내로 민우의 어머니로 살았지 김순자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느라 제 꿈과 희망은 모두 접어두었던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저는 40년 만에 고향 친구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숙아, 나 순자야. 혹시 내가 청도로 돌아가도 될까?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고? 당연하지. 언제든지 온나. 우리 마을에 빈집도 있다.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된 금고에서 아들 몰래 보관해온 조건부 증여 계약서 원본을 꺼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히 집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명백히 계약 조건을 위반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5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 앞에서 저는 식탁에 조건부 증여 계약서와 변호사 소견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뭐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원래 내 집이다. 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준 것이었지. 그런데 너희는 그 약속을 어겼고 심지어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 앞으로 명의를 바꿨더구나.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팔 거다.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앞가림하며 살아가거라.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 나는 내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란다. 손자 준호가 울며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뒤로하고 제 인생을 찾아 떠나는 길,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날아갈 듯 홀가분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곧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고향 청도 언덕배기에 아담한 한옥을 샀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 말숙이와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회에서 전통 음식 교실을 열어 젊은이들에게 감식초와 곶감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축제에서는 40년 만에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손자 준호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석양에 물든 감빛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삶으로 돌아왔단다. 그 후 아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붉어진 눈시울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해도 지나간 세월이 돌아오지는 않아.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저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자꾸나.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감나무 아래에서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가을감이 익어갈수록 더욱 달콤해지듯 제 인생도 이제야 가장 달콤하고 찬란한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김순자라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미뤄두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찾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 인생의 감빛 노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